74의 4번.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비과세가세 대상이잖아요. 이거 우리 자주 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게 과세 대상이고 어떤 게 비과세 대상인지. 이게 사실 사대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주제니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틀려서 나오진 않겠지만 10만 원 상당의 현물 식사는 비과세 대상인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그럼 20만 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럼 내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10만 원을 급여에서 뛴다면 그것도 비과세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물 식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돈을 주거나 아니면 식사를 실제로 제공하거나 어쨌든 요거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임의로 명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내가 주면서 이건 실업급여야 5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업급여인지 그 금액이 얼마일지 어떤 범위로 줘야 될지가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돼서 받은 급여 이거는 어떤 법에 따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10만 원 이내 금액은 10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게 하긴 4대 보험 부담이 되니까 이런 요소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 급여 금액 중에서 이런 요소를 빼서 보통 연봉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 본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 보조금. 그러니까 이걸 받고 싶으면 이거 비과세 받고 싶으면 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소유하지 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4번인데 그래서 이게 4번이 아닌 거거든요. 본인 차량을 소유한 사람한테만 이 2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10만 위에 있는 현물 식사에 해당하는 10만 원이랑 20만 원 잘 비교해서 기억해둬야 되겠죠. 일단 간단히 예를 들면 이게 근로소득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소득이 뭐냐? 근로소득이 뭐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관계 있음으로써 받는 대부분의 금액이 사실 근로소득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요거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출문제 나왔길래 한번 봤어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처분됐다는 게 소득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소득 처분은 아직 좀 낯설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따라서 대표자가 돈을 그냥 가져갔을 수 있잖아요. 잠깐 법인에서 돈을 갖고 왔어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이자를 법인한테 줘야 되잖아. 그럼 법인한테 안 주면 그거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해요. 그럼 법인세가 나오겠죠? 입금 산입을 한다는 게 어쨌든 법인세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득이 어디 갔어요? 그 소득이 대표한테 원래 대표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이익을.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여 처분을 해요. 상여 처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제 분명한 거죠. 그거 사실 상여도 될 수 있고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는데 그거가 상여라는 거는 근로소득이라는 거죠. 고용관계에 있으니까 상여 처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대표이사니까. 뭐 종업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퇴직금을 너무 많이 주면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자주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주택하고 관련돼서 우리 내가 왜 만약 원룸이 있잖아요. 원룸을 내가 지원해 준다 그랬어. 원룸을 지원해 줌으로써 받는 이익은 원칙상은 근로소득인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요게 근로소득이에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근로관계 있음으로써 내가 받는 거는 이거는 근로소득이잖아요. 대부분 다 근로소득이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임원이 아닌 종업원. 임원이라는 건 보통 법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이 종업원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종업원도 포함돼요. 지금 대리님도 포함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잖아요. 이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점이 있죠.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빌려주는 거.
이거는 그냥 과세라는 거예요. 은행 같은 데서 금융기관에서 직원들한테 주택 자금 한다고 대여해 주다고 하잖아요. 일반 회사도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삼는 거지,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 자금을 빌려주는 거는 과세인데, 종업원한테 주택을 제공하는 거, 그거 자체에서 분명히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로소득에서는 제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인데 소액주주인 임원, 티끌만큼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받는다면 이게 뭐예요? 이 10만 원처럼 내가 다른 사대보험을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이렇다면.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4번이에요. 이게 법에 있는 문구거든요. 이 법에 있는 4번.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운전해서 시내에 출장의 여비로 받는,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시내 여비를 받아. 시내 출장에 대해서 여비를 내가 지급해요. 그런데 20만 원을 추가로 하잖아요. 그건 원칙상 안 된다는 거예요. 비과세가. 우리도 그러니까 주임님한테 시내 출장할 때 여비를 안 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끝. 4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